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203번째 이야기. 군대에서의 크리스마스. 3. 위문품 속에 담긴 사연.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끝으로 한두 가지 일화를 더 소개하면서 성탄절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군대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위문품이 전달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 선물로 인기가 높았던 종합과자 선물 세트 같은 것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첫 위문품은 논산훈련소에서 1980년 12월 24일 저녁 때 받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영점 사격을 하는 날이었고 처음으로 실제 사격을 하는 날이라 아침부터 얼차려를 받으며 영점 사격장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긴장된 상태에서 PRI와 영점 사격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 우리에게 전달된 종합선물 과자 세트는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릴 정도의 기쁜 선물이었습니다. 배고프고 고단한 훈련병에게 전해진 따뜻한 마음이었고 정성이었지요. 군대에서의 두 번째 성탄절은 앞서 말한 것처럼 첫 휴가 중에 사회에서 보내고 12월 26일에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다음날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지만 그 누구도 위문품을 전해주기는커녕 말조차 꺼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육군 정량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왔을 텐데 아마도 내 몫은 누군가 대신 차지했으리라 짐작만 할 뿐입니다. 내 생각에 중대나 소대가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배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 내가 졸병으로서 내 것 어디 있느냐고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냥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군대에서의 마지막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1982년에는 좀 빠르게 12월 초에 위문품이 전달되었습니다. 졸병 때는 위문품을 받아도 고참들 눈치를 보며 남모르게 살짝 뜯어먹곤 했는데 이제 상병 말년으로 고참이 된 나는 조금은 평안한 마음으로 위문품을 받아들고 앉아 천천히 포장을 뜯고 박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 각종 과자와 캔디 등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회에 있을 때는 별로 즐기지 않던 것들이었지만 군대에서는 정말 없어서 못 먹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달콤한 맛을 상상하며 무엇을 먼저 먹을까 과자를 고르다가 얼핏 옆에 놓인 박스 뚜껑 안쪽에 뭔가 글씨가 쓰인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누군가가 시원스런 필체로 무언가를 적어 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글을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 뒤에 남는 것은 남에게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준 것이다. 제랄드 산드리. 그리고 그 글 아래에는 주소와 그 글을 쓴 주인공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편번호 150-06 서울시 구로구 구로삼동 000-005 0공통 공반. 제 아무개. 성씨가 좀 특이한 제시 성을 가진 한 당돌한 아가씨가 위문품을 포장하면서 군인 아저씨에게 펜팔 사인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펜팔을 가장 즐기는 나에게 배달되었으니 우연치고는 정말 짜릿한 우연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그의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북 정읍이 고향인 그녀는 본인을 주경야독하는 고학생으로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학교에서 공부하며 자기 인생을 개척해가는 당찬 학생 같았습니다. 그녀와는 3번 정도 편지를 나눴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격려해달라는 그녀의 편지에 축하와 그의 전도를 빌어주었는데 그 뒤로 편지가 끊어지면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뜻하지 않은 소녀와의 편지 나눔은
상병 시절을 보내는 군대에서의 마지막 성탄과 연말에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추억담은 앞서 두 번째 휴가 때 잠시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1982년 연말에 나는 또 하나의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휴가 때 수원에서 만났던 이아무개라는 펜팔 소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선물이었기에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알게 된 지 2달밖에 안 되었고 휴가길에 잠깐 만났던 사이인데 이런 선물까지 보내올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박스를 여니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에는 생일을 축하한다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휴가길에 그녀와 수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녀가 내 주민번호 앞자리를 물어보더군요. 그때 나는 그녀가 내 나이를 직접 묻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생각에 알려주었는데 내 호적상 생일이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으로 내 생일을 파악한 것이었고 연말과 내 생일을 겸한 선물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조금은 당돌하면서도 속 깊은 그녀의 마음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선물 상자 안에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라면서 털실로 짠 장갑 한 켤레와 목도리 하나가 들어있었고 여러 가지 간식거리들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참으로 지극한 정성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보내준 목도리와 장갑은 정말로 그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했고 간식거리는 소대원들이 함께 회식할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내가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이 겪었지만 때로는 이처럼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가 군인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며 지금까지 이런 추억을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군 생활이지만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연과 추억 속에 한층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 유야무야로 내게 도움을 준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사연으로 여러 가지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준 군대에서의 마지막 1982년 연말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